얘를 어떻게 하지? 이게 할머니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얘를 지구를 떠나게 하는 거지. 자, 그럼요, 강의 노트에 되어 있죠? 강의 노트요?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용익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상권은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죠.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게 아주 큰 문제점이고, 여러분들 보면 그 경미학원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딱 두 가지, 경미학원은 법정 지상권하고 유치권. 그런데 아직도 유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미학원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판례가요 정확한 기준을 정해놨으니까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은 먼저 특히 이렇게 원주같이 이런 데는 주변을 보면 뭐가 나죠? 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나중에 중개를 할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먼저 이제 지상권이라서 먼저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권은 먼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은 뭐냐? 본권은 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고요. 이렇게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냐?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이 있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용익물권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담보물권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용익물권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공부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주에 했었던 뭐를 했죠? 취득시효를 했었죠. 오늘 공동소유를 했었죠. 이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용익물권에서 보면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지상권에 우리가 다음 주에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책을 보면 아주 어렵지만 법정 지상권은요, 그림을 딱 그려버리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끝이야. 용익물권은 뭐가 있냐? 여기서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상권은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보는 이 6개 중에서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질권은 뭐라고 했죠? 전당포라고 그랬죠? 전당포는 뭐예요? 내 목걸이나 시계를 빼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동산에 관한 것,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인데 저당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제일 적게 나왔을 때 두 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전세권도 무조건 한 문제예요. 지상권도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권은요, 시험에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거는 뭐 10분이면요, 지역권 공부가 다 끝나버려요. 다른 것들은 다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논점이 적다 보니. 그런데 최근에 24, 25, 26 최근에는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이 가장 그래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은 저당권이고요.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것은 지상권이에요. 근데 지상권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여러분 배웠던 공동소유나 이런 것에 비하면 지상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지상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우리가 이것을 타인의 토지라고 해요. 토지에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의 토지 위에 여러분요,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광고판 있죠? 공작물을 세거나 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남의 땅에다가요. 남의 땅에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물권법에서 뭐가 있었냐? 지상권이 있어야 돼요. 지상권에서 땅 위에 어떤 땅이요? 타인의 토지 위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임대차요, 임차권 있죠? 채권, 임차권, 채권에서는 임차권이에요. 임대차, 월세, 남의 땅을 월세를 내가지고. 그래서 어디다가요? 여기 봐봐, 지상이란 말이 뭐예요? 윗상자죠? 위상. 여기 땅 위에다가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 우린 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봐요. 여기 땅 위죠? 이렇게 지상권이요. 이 지상권이 여기서 이렇게 윗상자잖아요. 이렇게 윗상자요. 이게 윗상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상권은요, 이만큼의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남의 땅과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갑자기 너 철거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윗상자니까 이걸 최단이라고.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을 해야 돼요. 최단.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목,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타 공작물은 뭐냐?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 육교 있죠, 육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이런 것들을 다 뭐라냐? 공작물. 그 다음에 고압 철탑 있어, 없어? 고압 철탑. 철탑 있죠? 그것도 땅 위에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공작물이다, 이렇게. 이런 공작물은 뭐를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작물이에요. 그럼 이 건물 공작물이죠? 저기 있는 시계 다 공작물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땅 위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도 내 땅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땅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타인의 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견고한 건물은 뭘 얘기하냐? 지금 견고한 건물은 콘크리트 빌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조립식 건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이런 토담집 있죠? 토담집? 토담, 흙으로 만드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견고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건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판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둥 같은 거 보면 나무로 기둥하는 데 있잖아요. 나무로 기둥을 했지만 벽은 뭐로 됐죠? 시멘트로 된 집 있죠? 그리고 위에 지붕은 기와집으로 된 게 있죠? 그런 것은 다 판례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 견고하지 않는 거 뭘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조립식 건물 있죠? 그것이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견고하지 않는 거면 공작물. 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봐봐. 최소한 몇 년이냐? 30년을 보장해. 최소한.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소한 몇 년? 15년. 기타 공작 몇 년? 5년. 최소한. 그러니까 철탑 있죠, 철탑. 철탑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말이죠, 5년. 그런데 이건 최단이고, 그럼 최장은 최장. 지상계 봐봐. 지상은 여러분 땅 위에서요. 지금 여기 여러분 딱 앉아가지고 위를 천장을 쳐다봐. 그럼 뭐가 있어? 천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물권이죠, 물권. 물권법은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땅 위하고 여기하고 다르다고 봐. 여기 전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 전세권은 여러분요, 침대에 딱 누워서 딱 쳐다보면 뭐가 있어? 벽이 있죠.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피 터져. 알겠죠? 올라갈 수 없다고. 전세권은 최장이 몇 년이냐? 10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봐봐, 공을 딱 해서 공을 바닥에 딱 튕기죠. 튕기면 어떻게 돼요? 벽을 맞죠. 천정을 맞고 다시 어디로 떨어져? 위로 솟아 밑으로 나와. 밑으로 오죠. 그래서 10년인 거예요, 10년. 그리고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간이 10년 넘지 못하고 만약에 15년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기간은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왜?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요, 밖에 가서 땅 위에 토지죠.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봐.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막힌 데가 없으니까 지상권은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영구무한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구무한으로. 그래서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간이, 그래서 30년, 50년, 100년, 1000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똑같은 전세권도 물권이죠. 물권인데 잠을 자다가 딱 보면 천정이 있으니까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한이 제한이 있고, 지상권은 최단은 있지만 최장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최장은 없으니까 그럼 봐봐. 견고한 건물은 최소한 몇 년이다? 30년에서 최장은 몇 년이다? 최장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최소한 30년 이상, 이런 말을 써. 그래서 15년 이상, 그냥 5년 이상, 이렇게. 자, 그럼 문제예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우리가 감정평가자 시험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 나왔어. 견고하지 않는 건물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견고하지 않는 건물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할 수? 여러분, 내가 지금 5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최장은 제한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최소한 몇 년? 15년이죠. 최장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영구무한이잖아요. 최소한 15년만 인정하면 그 위로는 100년, 1000년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30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걸 헷갈리죠. 왜? 견고한 건물이 30년인데 사람들은요, 30년이라고만 생각을 해. 30년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이래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가르친 사람도 똑같고 15년, 30년 이렇게만 가르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최단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최소한 30년은 인정, 15년은 인정, 5년은 인정,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최장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은 100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과하지 않는 건물 30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년 100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 15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만 인정하면 돼? 5년만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30년이다 15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내가 그 토지를 빌려서 내가 스스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빌딩을 지었단 말이죠. 이런 빌딩을 지으면 그것이 최소한 몇 년이다? 30년 이상이다 이 말이지. 지금 이 건물은요, 내가 건물을 건축했어요. 이미 있는 건물이에요. 이미 있는 건물이죠. 이 건물 지금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경관 건물, 그것은 이미 있는 건물은 아무리 경과하다 할지라도 30년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요, 토지의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릴 수 있잖아요. 빌리는데 이미 작년에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이미 건물이 있던 거죠. 경관 콘크리트죠.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1년만 인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1년만.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지상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빌리고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그것이 경과하다. 그랬을 때 최소한 30년에서 100년, 1000년, 만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요, 토지, 갑의 거요.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갑의 토지에 있는 건데 이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 건물을 내가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내가 사고 싶어. 남의 땅 위에 있으니까 건물 사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갑이 건물을 철거라고 하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건물을 살 테니까 지상권을 설정해달라. 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지상권. 하나는 뭐? 임차권.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안 되고 보통은 지상권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이때 병이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했을 때 이게 경과하죠? 경과한 건물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30년 이상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있는 기존의 건물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알면 돼. 그래서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만 얘기한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지금 을이잖아요. 을. 이런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광고판이죠. 그다음에 여기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막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뭐라 하냐?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요,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멸실.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주된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을까?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은 타인이 우적 갑이죠. 타인의 뭐를?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의 주된 목적은 남의 땅에다가 내가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죠?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공작물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즉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빌리는 게 지상권이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은 주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철거되죠?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철거되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되지. 알겠죠? 왜? 남의 토지를 뭐 하니까? 사용하니까, 사용. 여러분들 보면 아마 이 원주나 이런 데는 아직 물류창고 같은 거 많이 있나요? 물류창고? 많이 없죠? 그러면 이런 지상권을 보기가 약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원주가요, 만약에 어느 정도 교통이요, 서울하고 좀 가깝죠? 그러면 땅값이 이게 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용인이나 이런 지역보다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물류창고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죠. 지금 어디까지 물류창고가 올라가 있냐면, 이천,
2000 여주까지 물류 청구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왜냐? 용인 쪽이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냐면 2000 여주 여기는 뭐가 있냐 물류 청구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요 평창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토지의 어떤 교통이 있어가지고 원주가 만약에 서울하고 만약에 직통을 뚫는 고속도로가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이쪽 이 영동고속도로가 엄청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속도로가 서울에 가는 것이 가깝다 그런다면 아마 원주 쪽에 물류 청구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뭐죠? 내가 창고지기가 내가 땅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땅 위에 뭐가 있었는데 창고해가지고 임대수입이 더 낮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요. 조립식으로. 그럼 조립식이니까 경과돼 경과하지 않다? 경과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런 것이 꼭 경과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H빔 앉아. 이러면 H빔. H빔 같은 경우는 쇠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있어 건물을 지면 상당히 그것도 뭐하죠? 겉에만 그렇지 견고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창고 중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창고 주인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딱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있는지 그걸 알고 창고를 임대행위를 해야지 그걸 보지 않고 임대행위하면 혼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지상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땅에다가요. 이렇게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 이것을 여러분 나대지라고 그래. 나대지. 나대지라는 것은 나체인 대지다. 토지 위에는 나무가 있든지 농작물이 있든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뭐냐? 토지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나대지라고 얘기해. 나대지는 여러분요 비싼 땅이다 싼 땅이다? 나대지가 여러분요 가장 비싸죠. 비싼 땅이죠. 왜요? 이 땅 위에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토지 위에 지금 이 건물이 서 있죠. 땅 위에 지금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땅은 땅값이 안 나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가요 가장 비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땅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을이 갑의 땅에다가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땅에다가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도 이 을이 이 갑의 땅을 점유를 못해. 점유를 못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다가 자기 멋대로 뭘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하냐? 갑이 이 땅 위에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릴 수 있죠? 건물을 딱 지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땅값은 어떻게 돼요? 똥값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멸해야 되는데 땅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이미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도 못하는데 누가 건물을 경락을 받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못 짓게 해야 되겠죠? 그 건물을 못 짓게 할 때 어떻게 하냐?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은행이죠, 을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러면 지상권은 뭐죠? 토지를 뭘 한다? 점유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땅 위, 갑의 땅 위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을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하니까. 그러니까요, 갑은 이제 자기 멋대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땅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죠? 그럼 을이 이 땅을 경매하죠? 경매하면 땅값이 5억이다? 그럼 5억 그대로 나오는 거죠. 땅 위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된다? 그러면 경매대금이요 50원 나오는 거죠. 알겠죠? 50원, 500원. 알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럼 5억이 나오는 거죠. 좀 이러면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은행은 토지 위에다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무상 사용대차 공짜로 이걸 쓰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갑이요 거기다 농사를 짓죠. 농사를요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내가요 공장을 짓고 싶단 말이죠. 공장을 짓려면 갑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을의 허락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을이 여기 누구죠? 지상권자죠. 땅 위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그러니까 갑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 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았다? 갚으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 없어지죠? 저당권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도 없어진다? 지상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 알아야 되면 우리가 부동산 할 때 큰 돈을 벌려면 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토지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 공법 이동쌤 있죠? 이동쌤 지금 토지 경매에 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요. 3월달 안에 아마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때 나오면 책을 가지고 여러분요 공부를 꼭 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토지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 토지를 우리가 샀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사람도 보면 맹지가 있다 그러면 맹지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도로가 있고 이게 땅이 토지가 갑이고 이거 을이죠. 을의 토지는 맹지잖아요. 맹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맹지를 이건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면 맹지는요 땅값이 평당 5만 원이거든요. 같은 땅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왜요? 이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차가 들어가도 뭐고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은 이런 땅들이 아주 좋은 땅들이죠. 싸니까. 왜요? 이 땅 두 개가 지금 땅이 인접해 있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뭐 하면 돼요? 주의토지 통일권이라고 해서 길을 갑한테 내달라고 하면 되건 법에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토지 통일권 배웠죠. 그래서 어른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하죠. 당연히 갑이 길을 안 내주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한 2년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나오라고 해서 조정을 하러 갈 거예요. 합의를 해서 길을 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갑이 끝내 거부하죠? 그러면 거부하죠?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강제로 길을 내줘요. 알겠죠? 그럼 길을 내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럼 길을 내주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어떻게 돼요? 10만 원, 5만 원짜리가 얼마나 돼? 똑같죠? 100만 원으로 뛰는 거죠. 대신 을은요, 이 토지를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는 것만큼 사용료를 내지만 사용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길인데 여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갑이 또 길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또 많이 요구하겠죠? 그럼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또 우리는 또 법원에 차임, 월세 있죠? 월세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또 하면 돼. 이놈이 너무 많이 달라간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러면 또 법원에서는요, 두 사람 또 불러가지고 먼저 합의하러 가죠? 합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법원이 또 강제적으로 또 차임에 대해서 또 조정을 또 해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맹지가 꼭 나쁜 땅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성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법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공법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서울은요, 딱 구역이 딱 정해져 상업지역, 주거지역 딱 돼 있죠?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만약에 학원이다? 그럼 또 내가 학원이라고 또 다른 학원이 들어오고 싶어? 그럼 들어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원주같이 이런 데는요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개발할 곳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상업지역이 아니다?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것 주거지역인데 이종 근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민법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법하고 따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시험용으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요. 시험용 공법을 일단 배워가지고 일단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을 한 다음에 반드시 뭐라냐? 이렇게 공법에서 나온 토지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공법. 알겠죠? 이 책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러면 반드시 공부를 좀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죠? 공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법정,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또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냐? 먼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뭘 한다? 지상권 설정 합의를 하고 플러스 지료가 있어. 지료가 있고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인데요. 원래 이 지료에 관한 것은 지상권은 좀 봐봐. 전세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전세권은요 뭐라고 되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쪽 월세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정원에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임대차하고 전세권은요 차임하고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딱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 있어서는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데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료를 낸다 이 말이 없어. 남의 땅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원칙적으로 이것은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땅을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원칙은 그렇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죠. 유상으로 하면 이것을 뭐 하면 된다?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2년은 횟수로 2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알겠죠? 토탈 해가지고 24개월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땅 주인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을이 지금 지상권자잖아요. 그럼 지상권이 이 갑하고 을하고요. 지로를 어떻게 하냐? 월 40만 원. 월 40만 원을 지로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요. 올해 2013년에 봐봐. 이렇게요. 2013년, 2014년, 2015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3개월간 내고 나머지는 안 낸 거예요. 이때는요. 5개월 내고 나머지 안 내고 나머지 2개월만 내고 안 낸 거예요. 나머지요. 그럼 여기는요. 9개월 안 냈고 여기는 7개월 안 냈고 여기는 10개월 안 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토탈 해가지고 24개월을 뭐라 한다? 24개월을 2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연으로 또 내는 사람 있겠죠. 연으로 내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죠. 2년 안 내면 24개월이죠. 그런데 월로 지로를 낼 수도 있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월로. 그럼 월로 내면은 이 사람이 1월달 주고 1월달, 2월달 주고 안 주고 그 다음 또 1월달에 안 주고 그 다음 또 1월달에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탈에서 몇 개월을 얘기한다? 24개월을 2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지상권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갑한테요. 1년간 지로를 안 내요. 1년. 그러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땅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냐?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양수인한테 또 몇 년이냐? 또 1년이거든. 1년. 그럼 토탈에서 몇 년이죠? 2년. 이것을 2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다? 2년. 새로운 양수인한테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2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을 연체해야 된다. 그러면 지상권에 뭐라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 뭐가 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권은 뭐냐? 물권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고 물권은 또 뭐가 있냐? 물권은 양도성이 있거든요.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양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양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집이 있다고 해. 집을 봐봐. 건물의 소유권을 봐봐. 갑이 이건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랑 똑같은데 여러분요. 지상권을 가지고 설명하면 잠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다. 그럼 이 집을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매매할 수 있어? 없어? 매도할 수 있어? 없어? 매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임대 줄 수 있죠? 임대행위. 자기네 집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권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저당. 그래서 담보 설정 이런 걸 얘기해. 이런 것을 토탈해가지고 뭐라 하냐? 그것을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도 물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지상권도 의리한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이 의리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병한테 지상권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권에 대한 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지상권에 대한 처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상권자가 의리 지상권자잖아요. 지상권자는 땅 위를 쓰는데요. 자기가 땅을 다 쓰지 않고 이만큼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죠. 임대. 지상권자가 임대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또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요. 뭐를 할 수 있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담보 제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규정이고 물권은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강행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행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정이 뭐라고 해요? 규정은 양도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 규정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꼭 행하라 이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양도를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을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상권뿐만 아니고 소유권 양도 금지, 그 다음에 지분 양도 금지 모두가 다 무효가 돼. 그런데 딱 하나가 유효가 되는 것이 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전세권. 그러니까 이 전세권인데요.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이것은 뭐냐?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있냐? 양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전세를 샀는데 방이 4칸이에요. 한 칸이 남죠. 한 칸 남으면 그거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그걸 월세 줄 수 있죠. 그걸 임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주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권을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전세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을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요. 그런데 전세권이 특이한 게요. 전세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이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전세권 특약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해가지고 이걸 등기부에다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지금 공시법 배우고 있죠? 그 공시법 시간, 어느 공시법이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나중에 여러분요. 전세권 부분이 나오면 그럼 우리가 항상 필수적으로 등기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임의적으로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등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에 관한 등기는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상대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집주인이죠.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면서 절대로 너는 이 전세권을 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합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 딱 등기부를 딱 봤더니 전세권 그래가지고 전세금 1억이고 전세권자가 누구고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고 이렇게만 딱 돼 있고 더 이상 전세권을 양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내 멋대로 전세권을 말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양도성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등기부에다가 등기가 딱 돼 있죠? 전세권 양도를 금지한다고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하게 되면 그 전세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특히 여러분 봐봐. 이 전세권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특이한 게 우리가 여기서 양도성이 나오니까 양도성을 다 설명해야 돼. 월세하고 전혀 다르게 돼 있어. 월세. 임대차하고. 월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갑이 을한테 임차인이죠. 월세를 주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요.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요. 5월 1일 나갈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한테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좀 빼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나는 10월 1일날 빼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의리한 사람이 이것을 병인한 사람한테 전대차를 줘야 될 거예요. 전차인.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월세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전대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대차를 의리 병한테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이라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월세가 이러면 어려워요. 전세가 어려워요. 부동산 할 때요. 월세가 100배 정도 어려워요. 그렇죠? 전세는요. 전세 사러 들어온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전세 계약을 하는데요. 월세 같은 것은 너무너무 까다로워. 그건 나중에 임대차 때 얘기하고 왜 그런가는. 그런데 이 월세를 딱 보면요. 친구하고 둘이 왔잖아요. 여자 둘이요. 와가지고 우리 집 방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친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친구는요. 뭐만 보냐? 벽지 발라져 있나 봐. 벽지. 곰팡이 있나 없나 봐. 다른 건 절대로 안 봐요. 그런데 살려오는 사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누굴 쳐다봐요? 집주인을 보죠. 집주인. 왜요? 자기하고 몇 년을 살아야 돼? 최소한 2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을 딱 봤을 때 집주인이 만약에 까탈스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방이 좋아도 다른 집 가보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그 사람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뭐라냐? 상호 신뢰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은 방만 좀 더 방만 보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봐? 집주인을 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방이 그런데 다른 집 가면 곰팡이도 조금 있고요. 집은 별로 안 좋은데 월세는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집이 좋다고 계속 떠들죠. 그런데 여기 내가 살 사람은요. 주인을 딱 봤더니 주인이 너무나 인자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것도 써도 되고 옥상도 써도 되고 자꾸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집에 보통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채권의 경우는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해. 서로가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똑같이 잠을 자는 거지만 임대차와 다르게 전세는 사람하고 물건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대차는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의리한 사람이 갑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이 우리 집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갑이 을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을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믿을만하고 제일 이 사람이 까탈스럽지 않고 제일 사람이 괜찮아서 보여가지고 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나는 을을 믿고 줬는데 을이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월세를 줬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요. 희한한 여자가 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대차를 줄 때는 반드시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동의가 없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해 버릴 수 있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모두가 다 끝난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냐? 임대차는 상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잠을 자는 거지만 전세권은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전세권은 사람하고 전세 물건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여기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항상 뭐 하도록 되어 있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우리 보면 가끔 오면 나는 전세, 어떻게 사세요? 나 전세 사는데요? 등기되어 있어요? 아니,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전세고, 우리가 이러면 생각할 때 월세 내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전세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여기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채권적 전세, 이걸 뭐하고 똑같냐? 임대차하고 똑같아. 임대차하고 똑같다고, 월세하고 똑같다고. 단지 뭐만 안 내? 월세만 내지 않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민법에 있어서, 물권법에 있어서 전세권이 아니에요. 물권법의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물권법의 전세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을한테요, 전세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요, 집주인 있죠, 집주인? 집주인이 5월 1일 날 집주인이 병한테 바뀐 거야, 병한테. 이것을 뭐냐?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 그러면요, 이 의리한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보증금을,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 전세 사는 사람은요, 이 전세권자는요, 누구한테냐? 원래는 갑한테 보증금을 줬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다. 대항력이란 건 뭐냐?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을은 갑에게 보증금 1억을 줬으니까 을은 갑에게 보증금 1억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은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느냐, 병에게. 그걸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죠?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세금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은 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뭐가 바뀐 것이냐? 전세권자가 바뀔 때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이렇게요. 그런데 을이요, 이제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을하고 갑하고요, 을하고 갑하고 전세권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도 못하죠. 지금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양도하겠죠.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갑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말이 중요해. 갑의 동의 없이, 묻지 않고 병한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양도인이라고 하고 5월 1일, 알겠죠? 5월 1일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인. 그래서 을이요,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가 되냐? 을은 갑한테 묻지 않고 을이 살고 있다가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해주죠? 여기 양수인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고 병만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냐? 병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전세권이 넘어갔죠? 그래도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왜냐?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을구 등기부의 전세권자가 을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병으로 바뀌었다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럼 그 등기부상의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나는요, 을을 믿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전세권자가 자기한테 묻지 않고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냐? 물권이고 전세권은 뭐냐?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상대방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처분을 해도 그래서 전세권자가 바뀌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요.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예요. 물권은 뭐란다? 전세권이고 채권은 뭐다? 임대차.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 채권관계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우리 병한테 전세권을 넘겼는데 병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요. 자기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라면 끓여 먹다가 건물이 화재가 났거나 또는요, 이 병의 식구가 아무도 없는데 태풍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풍에 의해서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화재가 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은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양도를 했죠. 양도했는데 이 건물이 아무튼 어떤 이유로 해서 전기 누전. 태풍 하지 말고 이 천정 안에 있는 전기선이 누전에 의해서 건물이 불탔죠. 원래 천정 안에 있는 전기선의 누전에서 건물이 불타버리면은 월세 사는 사람이라든가 전세 사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책임도 누가 다 지냐? 을이 다져.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을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임대차인 채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거이기 때문에 설령 전차인이 거기서 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넘기죠. 그러니까 넘겼는데 전세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가 화재가 나거나 양수인의 잘못 없이 천정 안에 있는 전기선이 누전이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누가 책임져?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 그것을 뭐라냐? 너 멋대로 양도할 수 있지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뭐라냐? 임대차, 지상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영유권 여러분요 67페이지 보시면 쭉 돼 있죠? 67페이지 맨 밑을 봐봐.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지상권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찾았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그래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로 만든 것이다. 사용에다가 별 하나 해. 사용. 그래서 내가 이런 봐봐. 우리가 지상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사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멸실이 되죠.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멸실됐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하는 것이다? 사용하면 되니까 다시 건물을 뭐하면 돼? 건축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이 갑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건물을 뭐하면 된다? 신축하면 된다. 그 다음 장이요. 지료라고 나와있죠. 지료를 보면 어떻게 됐죠? 지상권 설정 합의라고 지료를 주고 등기를 하죠. 그런데 오른쪽 보면 약정 지상권은요 무상의 원칙인데 합의로 유상할 수 있고 유상이 되면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이 있어야 된다. 2년.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의 지료가 연체돼야 지상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봐. 69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상권의 효력 이건 뭘 얘기하냐? 이걸 얘기해요. 지금 양도금지, 양도. 지상권을 보면 뭐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양도할 수 있죠? 강행규정이죠? 따라서 그 오른쪽 보면 까만 게 오른쪽. 물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합의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죠.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봐봐. 존속기간. 지상은 봐봐. 지상은 땅 위죠? 땅 위니까 최소한. 땅이니까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최소한이면 그걸 최단이라고 그래. 최소한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 경관 건물, 그러면 식목, 나무죠.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경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 이상? 15년 이상 영구무한 이 말이죠. 기타 공작물은 언제? 5년 이상 영구무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관 건물은 100년으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경고하지 않는 거 100년으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지 않는 것도 몇 년만 인정하면 돼? 15년. 그럼 이건 돼 안 돼? 경고하지 않는 졸업식 건물을 5년에 인정했다. 돼 안 돼? 5년 이제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5년 미만, 15년인데 15년 미만으로 정했죠? 그러면 15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관 건물이죠? 경관 건물이 20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몇 년을 보냐?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관 건물을 30년 이상으로 한 것은 그대로 가. 30년 미만으로 한 것은 몇 년으로 봐? 30년, 15년, 5년까지 되는 그걸 최단이라고 그래. 그 말을 최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철탑 있다. 과합철탑, 전기 철탑 있죠? 철탑을 3년을 했다? 돼 안 돼? 안 돼. 몇 년까지 돼? 5년까지 돼. 10년 했다? 돼 안 돼? 돼. 몇 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속기간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봐봐. 지상권자가 기존의 경관 건물이죠. 기존의 경관 건물. 기존의 경관 건물은 몇 년이다? 10년 이상. 해도 되죠? 30년 이상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10년 이상, 5년 이상, 15년 이상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존이니까. 아까 우리가 봐봐. 이렇게 경고한 거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은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에만 그렇고 기존의 건물은 아무리 경고해도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고무지상권이고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요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지상권 있죠?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아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법정지상권을 강의를 해요. 법정지상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투입시하고 그다음 공동 소유했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말고 다음 주는 듣고 그 다음 주에 빠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 빠지려면 알겠죠? 나중에 그러면요 아무튼 12월 안에요. 12월 안에 강의가요. 여기 물권법에 이 강의가 다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잠깐 먼저 인사하고 나서 공지사항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